7월 4일은 4th of July라고 미국인들이 영국에서부터 미국이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부르는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큰 명절이죠. 보스턴은 미국인들이 The birthplace of the revolution, 독립혁명의 발원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번에 4th of July는 보스턴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9시에 시청 앞 광장으로 가니까 퍼레이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밌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1700년대에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입었을 법한 옷을 입고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머스켓을 들고 모여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영국군과 싸우기 위해서 출병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3355 집에 있는 새 총을 들고 모여들어서 독립군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하는 역사책 내용을 실제로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퍼레이드는 보스턴 도심을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올드 스테이트 하우스라고 하는 1600년대부터 매사추세츠의 정부 역할을 하던 건물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옛날 매사추세츠 베이 컴퍼니의 로고가 있습니다. 미국 원주민이 Come and help us,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버지니아를 개척한 회사 로고를 보면은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스턴은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영국 왕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올드 스테이트 하우스에 있는 로고였습니다. 창문을 보면은 왼쪽에는 사자가 한 마리 있고 한쪽에는 유니콘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자와 유니콘은 영국 왕실의 상징이죠. 1775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기 1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파견한 일종의 총독이 이 집에서 사물을 받고 주민들한테 왕명이 떨어지면은 하달하던 곳이 그 창문이라고 합니다. 1776년 7월 4일에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문이 사인이 됐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전화기나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달려와서 보스턴에 7월 15일이나 16일 정도에 독립선언문이 도착을 했대요. 그리고 7월 18일에 원래 왕명을 읽던 그 창문을 열고 매사추세츠의 원로들과 독립을 이끌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미국은 독립국가다라는 선언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창문을 열고 거기서 그 1630년대부터 있던 민병대 조직의 리더가 독립선언문을 읽는 행사를 매년 7월 4일마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스턴만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Ancient and Venerable Artillery Company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그 마을 원로들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 계셨어요. 이 조직은 1638년에 만들어진 군사 조직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군사 조직 중에서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군사 조직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실제로 뭐 전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런 보스턴의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연주를 하고 같이 퍼레이드를 하는 조직이라고 해요. On behalf of the Ancient Honorable Artillery Company, welcome to Boston. Hope you have a great 4th of July, and let us not forget why we celebrate this great holiday. Thank you. 제가 이번에 보스턴에 가기 전에 마크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City State of Boston, 도시국가 보스턴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미 보스턴이 독립적인 무역 허브 국가처럼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국가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라고 했을 때 이미 잘 돌아가는 걸 왜 건드려? 라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보스턴의 저항정신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독립선언문의 원문을 보면은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증거가 필요 없는 당연한 진실로 여긴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창조자로부터 절대로 그들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 권리에는 삶,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있다. 그리고 이런 권리를 더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인간들 사이에 정부라는 것이 만들어졌으며, 그 정부는 지배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권력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정부가 됐든 그 정부가 만들어진 위의 목적을 파괴하게 되었을 때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것은 민중의 권리다. 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영국의 지식인들이 영국의 계약법을 이용해가지고 정부의 형태를 이해하는 많은 철학적 기반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도시의 관계는 계약관계다.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정부를 만드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보장받지 못하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무효다라는 형태로 써 있는 것도 약간 이 시대의 철학적 환경, 뭐 홉스나 로크 같은 사람들의 철학에 기반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국인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법적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왜 영국 정부가 미국인들에 대한 약속을 어겼는지에 대한 이렇게 사항들이 있는데, 왕은 굉장히 많은 관직을 만들었으며 그 관료들을 우리나라로 보내서 우리의 민중을 귀찮게 하고 우리의 밥을 먹도록 하였다. 군대를 민간의 파워에서 독립적이고 더 우월하게 만들려고 했다. 보스턴의 원래 군대의 형태는 시민들의 돈으로 직접 운영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무기를 내주고 시민들이 직접 총을 들고 나가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 도시의 민간 정부와 아무 관련 없는 왕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혀 상의 없이 지들끼리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불만 요인 중에 하나로 나와 있고요. 이 군대가 민중을 탄압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짜 재판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1770년대에 보스턴 학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죠. 타운샌드 액트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에 세금을 붙이는 법을 통과시키고요. 매사추세츠의 주민들이 여기에 화가 나가지고 세금을 붙여가지고 물건을 파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게를 갖다가 파괴하기도 하고, 이런 갈등이 점점 고조되다가 보스턴 시민들이 화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영국 군인을 폭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총성이 들려왔는데 그 총성을 듣고 영국군들이 보스턴 시민들이 발포를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제히 발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이제 보스턴 매사커라는 사건인데, 거기서 책임을 졌던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무죄 판결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한 변호사가 미국의 2대 대통령이 되는 독립전쟁의 아버지 중에 하나인 존 애덤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식민지의 민중의 권한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엄숙하게 선언한다. 이 연합식민지는 인간의 원래 본연의 권리에 의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들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읽어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요. 독립선언문 리딩이 끝난 다음에 다시 퍼레이드가 이동을 해서 결국 이제 해산을 합니다. 이제 그 광장까지 쫓아갔는데 그 광장 오른쪽에 샘 애덤스 펍이라고 하는 맥주집이 있었어요.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전설적인 조직인 선스 오브 리버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보스토니언 중에 한 명이 샘 애덤스인데, 그 샘 애덤스의 이름을 한 맥주집 근처에서 이제 퍼레이드가 끝나고요. 행사장에서 한 35분 정도를 북쪽으로 걸어가는 길에 폴 리비어의 집이라고 불리는 나무집을 발견했어요. 폴 리비어는 보스턴에 영국군이 들어왔을 때 보스턴의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렉싱턴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있었어요. 근데 분들이 이제 렉싱턴으로 진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폴 리비어가 밤새 말을 달려서 렉싱턴에 도착해서 그 위험을 알려서 렉싱턴에 있던 독립군들이 콩코드에서 민병대를 조직해서 영국과 교전을 벌이게 되는, 독립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렉싱턴 콩코드 전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애국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폴 리비어의 집이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 마을의 농가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이 독립 역사가 얼마나 작은 스케일의 사람들이 큰 꿈을 꿔가지고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현장 같았어요. 거기를 지나서 이제 다리를 지나면은 오른쪽에 네이비 열드,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해군 기지가 있고요. 거기에 USS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거대한 범선이 있어야 되는데 해가 벌써 떴네. 미국 최초의 전함이 여기서 출항을 하면서 21의 18세기 대포를 발사하는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11시 반 출발인 줄 알았는데 10시 45분에 출발을 했다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18세기 배가 혼자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지금 인양하고 있거든, 옆에서 2개 배가. 그리고 요즘 저 사이즈의 범선이 왜 돌아다니겠어요?
못 찍는 줄 알았는데 정말 계획을 했어도 이렇게는 안 됐겠다. 배 타고 바로 지나갔어요. 이렇게. 페리를 타고 보스턴 다운타운에 내린 다음에 사우스 스테이션 쪽으로 가다 보니까 18세기 선착장 모양을 한 조그만 박물관이 있고요. 조그만 무역선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가 보스턴 티파티 박물관이었어요. 그 당시 미국 독립전쟁 때 옷을 입은 가이드가 선스 오브 리버티들이 하던 연설을 재연하고요. 그러면 같이 이제 그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No! Yes! 하고 재창을 하다가 차 박스 모양을 한 스티로폼 박스를 이제 바다에 던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th of July가 되면은 보스턴 전체가 이런 분위기로 바뀌는 게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어떻게 해서 다른 미국 주 전체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나를 보면은 하버드 대학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다른 영국의 전통 종교와 맞지 않는 프로테스탄트들이 미주에 여기저기 와가지고 조그만 공동체들을 만들었는데 목사님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신학대학이 모든 주에 있지 않았대요. 가장 먼저 퓨리탄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학인 하버드 출신의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보스턴을 티오폴리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종교적 수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럽의 바티칸이 있고 중동의 메카가 있다면 아메리카 대륙에는 보스턴이 있다 라는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선언문에서 본 것처럼 창조자가 우리한테 이런 권한을 주었다라고 보스턴 학자들이 해석을 하면은 그 해석을 따르는 그런 전통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잘 구축한 도시였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립선언문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데 올드 스테이트 하우스에서 전체를 읽어요. 굉장히 많은 억압과 분노와 불평등에 대한 감정이 있었겠지만 우리 억울해가지고 다 때려잡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차갑고 사무적으로 한쪽이 이 합의를 깼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로 본다 라는 굉장히 법적인 다큐멘트 같은 모습으로 독립선언서가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로크라든지 홉스 같은 사람의 사회계약론이 미국 독립에 반영됐다 이걸 배우는데 실제로 독립선언서를 제대로 앞에서 뒤까지 읽어보기 전까지는 사회개혁론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변호사들과 상인들이 생각하는 계약의 모양을 하고 있었는지도 좀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Ancient and Venerable Artillery Company처럼 1600년대부터 그 전통을 이어져 내려온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큐먼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많이 바꿀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하버 페스트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가르치고 싶은 부모들이 많이 모여서 아이들 재밌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불꽃놀이 축제도 보고 대포 쏘는 배도 보고 이런 자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놀이문화로 변색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 놀이를 하는 것 자체가 이 교과서에서 나온 역사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던 여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역사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